네, 안녕하세요. 제 2017년도 첫 번째 반 개강입니다. 다음에 반갑습니다. 혹시 형법 처음 공부하시는 분 손으로 봅니다. 네, 형법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고 이제 한 3시간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 오리엔테이션 절대 안 했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진도나 나가자. 너무 가혹했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냥 너무 매몰차게 달려간 것 같기도 하고 마침 이번에 기회가 되었으니까 대충 오리엔테이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죠. 먼저 프린트 다 받으시죠. 프린터. 네, 이것도 억지로 막 만든 겁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 넣을까 하다가 어차피 공부야 수업 시간에 제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고 그에 맞춰서 이제 복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도 형식이 또 필요하기도 하니까 그 형법 강의 계획도 이거 쭉 나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제 소개도 한번 해야죠. 그렇죠.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제 이름은 진신입니다. 그렇죠. 가명 아닙니다. 본명입니다.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하다 할 때 진짜고, 그렇죠. 또는 이제 묵을 진짜입니다. 해묵다 할 때 진부하다. 영어로는 old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늙었다는 건 아닙니다. old. 이건 알죠? 새로 진짜잖아요. 진짜. 이건 new입니다. 이름 자체가 희한하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old and new입니다. 그래서 제 손을 거치면 항상 헝것이 새것이 되는 게 아니라 혹시 이렇게 된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네, 그래서 항상 옛날부터 친구들은 저를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신이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그 좀 아니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학교는 대충 서울대부터 나왔습니다. 못 믿겠죠. 그죠. 그래도 수험생활, 고등학교 때나 그럴 때는 10만 명 정도 중에서는 1등 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형법을 가르치는 능력이 안 되겠는가? 그렇진 않을 겁니다. 아마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나을 겁니다. 그는 확실합니다. 재수없어.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대구에서 여러분들 이제 만나게 된 것을 정말 이제 영광이고 여러분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형법 어느 부분을 모르면은 다른 사람도 모르나 보면 됩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믿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사이비 교수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가끔씩은 그런 형법은 앞으로 공부가 진행되면서 알겠지만 법 중에서 가장 내용이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죠. 오히려 민법은 양은 방대합니다. 양은 2000조문 2000개 가까이 있고 아주 많지만 아주 논리학의 전형입니다. 논리학. 왜냐하면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인, 물상보증인, 건저당권자 이렇게 사람의 개성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이 김춘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연대보증인 또는 채권자, 채무자 이런 것들이 등장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법리는 양은 많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법은 그냥 김춘삼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행위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얘가 칼로 찌를 당시에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가 아니면 그냥 상해만 가할 생각이었는데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인가 즉 살인 고의가 있는가 상해 고의가 있는가 그런 것을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또 모든 법의 맨 마지막은 형법입니다. 형벌이 나오잖아요. 상법에서도 형사처벌하고 그리고 원법에서도 형사처벌하고 식품위생법에서도 그래서 모든 법의 맨 마지막 효과가 형벌이고 그게 여러분들은 앞으로 판례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판례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형법이라는 모든 과세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법관들이 해놓은 거, 결론을 딱 외우고 심상 가서 합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이제 앞으로 저와 같이 하게 될 거니까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뭐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이와 같은 법 과목은 평생 쓰는 겁니다. 평생 쓰게 됩니다. 그냥 합격을 위한 수단, 그리고 합격하고 나면 까먹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성진시험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실무에서도 계속 쓰게 되는 것이고 그 첫 단추를 이제 뭐 제가 맡게 되는 거니까 그만큼 뭐 책임감도 마중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제 뭐 이런 말을 했고 그래 믿어도 된다. 그 내용이고 성별은 남자입니다. 나이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항상 마음은 28로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늙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것은 놔두고. 네, 그러면 그 형법 강의 개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요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것 하고 또 그 이번에는 형법 강론부터 기본 수업이 들어갑니다. 다음 주부터는 강론. 형법 총론 강론했을 때 강론입니다. 강론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 뭐 기본적인 개념, 뭐 공동전문교사범, 방조범, 그리고 뭐 또 건주당권, 그리고 뭐 즉시범, 상태범, 개소범 이런 게 무엇인지 좀 필요한 개념을 미리 한번 미리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잠시 쓱 보는 겁니다. 쓱 보고 수업 때 다시 또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먼저 현법 강의 개요. 그 내용을 한번 봅니다. 1번 그림이 있죠. 먼저 기본 강의가 보통 뭐 한 번 갖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현법은 앞에 뒤에 있는 내용이 막 섞이면서 계속 수업이 되니까 처음에 1순환 하는 분들은 뭐 따라가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해 버리자면 기본 수업이 한 뭐 500시간 이상 넘어가니까 그것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2달 안에 것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가니까 1순환 때는 최대한 이해를 하고 듣고 복습을 한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 강의가 지금 3번 정도 나와 있죠. 필수적으로는 2번이고 보통 한 3번 정도는 듣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기본 강의라 해서 너무 아주 기초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초가 아니고 기본 강의만 잘 들어도 한 50점 정도는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주요한 판례들을 또 터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기초 강의가 아니고 기본 강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2-3번 정도 듣고 그 다음 단계는 심화 강의입니다. 재산죄입니다. 재산죄는 그야말로 뭐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되죠. 뭐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한 4문제 정도 나오겠는데 실질적으로는 6문제 정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죠? 6문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죄 파트는 기본 수업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란다. 그래서 좀 더 별도로 뭐 시간을 내 가지고 심화 강의로서 재산죄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작년에는 기본 수업 때 심화 강의, 재산죄 이런 것을 다 하다 보니까 재산죄도 재산죄대로 날아가고 그리고 재산죄 이후의 뭐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 그 한 300페이지가 넘는 것을 하루에 날아갑니다. 그러면 과부하가 걸리죠. 오히려 뒷부분에서도 뭐 뇌물수수죄 그리고 위정죄, 무고죄 그리고 통화, 문서에 관한 죄 등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날아가고 복습할 시간을 안 주니까 오히려 그것도 마음이 아파하고 오히려 뭐 이렇게 함으로써 기본 수업을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고 재산죄도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뭐 생각을 해서 학원 측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기본 강의 재산죄 여기 합쳐가지고 기본수를 어느 정도로 이제 1회독 하는 것이 되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파워 특강이 있죠. 이것은 보통 기출문제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출문제집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다른 진열에 기출되는지 그리고 이 기출문제를 듣다 보면 알겠지만 다른 진열 등에서 출제된 판례들이 서로 막 돌고 돌면서 여러 진열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집을 이제 보는 것이고 그 다음 오른쪽에서는 올패스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뭐 오리엔테이션 계속 이번 주에 계속 해왔죠. 올패스 많이 이제 들었을 겁니다. 올패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대충 모두 지나가자, 대충 하자 그게 아닙니다. 올 모두가 패스 합격하자. 그래서 모두가 합격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학원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올패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합격해 버리면 학원은 망합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300명이 수강해요. 300명이 전부 다 합격합니다. 그 다음에는 학원에는 한 명이 없잖아요. 새로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냉철한 형식을 앞으로 여러분들 겪게 됩니다. 학원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지금 여러분들 중에 30%만 합격하는 겁니다. 그것도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70%는 그냥 합격하지 못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갑자기 막 우울해지죠. 저도 이런 얘기 하기가 좀 못하지만, 아무튼, 앞으로 공부 방법을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도. 그래서, 혹시나, 이 경찰청을 무슨 운전면허 필기처럼 생각해가지고, 와가지고 한 6개월 만에 합격할 수 없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죠. 합격할 수 있긴 있습니다. 있다는 거지, 합격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공부가 진행되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할 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중에 내공한 현실은 30% 정도가 합격해도 정말 훌륭한 학원입니다. 30%.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30% 안에 들어간다. 이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올패스에서는 결국은 어떤 게 진행되냐면, 한 80에서 100문제 정도의 많은 문제를 한 1시간 정도 주고 풀게 합니다. 1시간. 급속도로 풀어야 되겠죠. 풀고 나머지 3시간 정도 가지고 해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정신이 없는 강의입니다.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의 어느 진열에서 보다 가장 빡센 강의가 올패스입니다. 저는 5만 진열 다 해봤죠. 사법시험, 학점은행, 그리고 법원직, 검찰직, 검찰 7급, 검찰 9급, 그리고 경찰 간부, 경찰 다 해봤지만 올패스가 제일 빡셉니다. 수험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수업이 있는가? 그럼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훈련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가장 합격률을 높이는 데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원직 등에서는 형법이 25문제니까 그냥 올패스 비슷한 문제 풀이 특강에 25문제만 합니다. 25문제만 하고 3시간 해설 강의 들어갑니다. 근데 올패스는 거의 80문제 이상 형법을 기준으로 형법은 100 내지 120문제를 못 내겠습니다. 내면은 주어진 시간 안에 풀어내지도 못하고 또 해설 강의가 힘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알짜배기만 모아가지고 한 80에서 100 사이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지금 막 기본 강의 올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 올패스를 듣는 것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권장하지 않고 적어도 기본 심화 파워 특강 앞에 있는 요 3단계를 거친 분들에게 저는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수업 듣고 심화 강의 제4점을 듣고 올패스로 도전한다. 저는 그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수업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한우를 몸에 좋다고 해서 신생한테 주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단계, 그 단계가 제가 봤을 때 이 그림입니다. 기본, 재산, 그리고 기출문제 다음에 올패스로 들어가고 제 맨 마지막에는 최신 팔레트 강의입니다. 최신 팔레트 강을 통해서 오른쪽에는 합격 또는 뭡니까? 불합격. 그렇죠. 합격 또는 불합격.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 번 고비를 맞게 될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물론 첫 시험에 바로 합격하는 수험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드문 케이스고, 그래서 여러 번 불합격했다 하더라도 단 한 번만 합격하면 되죠.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공부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로마자 2번 이런 내용들이 저 기본 강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수험용법 공부의 시작점으로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출제 가능한 형법 이론,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주요 판례들을 이해하고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기본 강의는 한 번 수강하는 것만 갖고는 이해하는 것도 힘들고 정리도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2회 이상의 수강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3회 정도까지 충분합니다. 3회까지는 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현법 공부 초심자로서 기본 강의를 정할 때는 예습보다는 반드시 복습이 필요합니다. 예습을 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예습하면 정말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혼자서 막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혀 출제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복습 위주로 여러분들은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습하는 방법도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3번 심화 강의, 제4제 특강입니다. 밑에 제4제는 경찰 채용 시험의 20문항 중에서 매년 4문제 이상, 4문제 이상입니다. 한 보통 6,
정도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4문제에서 6문제 정도가 나오고 여기서 거의 당락이 결정되게 됩니다. 먼저 난이도를 한번 보자면 난이도 뭐 이거 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난이도가 이렇게 쭉 진행되면 뭐 이쪽이 헌법 총론 그리고 이쪽이 헌법 강론입니다. 총론이다라고 하는 자체는 뭐가 이제 뭐 총합적으로 그렇죠. 합친다는 총자입니다. 총론 총합적으로 뭔가를 논한다는 것이고 강론은 말 그대로 각계로 이제 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총론에서는 헌법 강론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도구를 여기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다소 어렵습니다. 처음 공부하실 때. 왜냐면 뭐 판례, 상서법 그리고 뭐 행미시보주의 그리고 뭐 위법성 당에 넘어와서 객관적 정당한 상황 주관적 정당 요소 그리고 또 어려운 것은 책임 파트 그리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그리고 위전착 위법성 초과 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 그리고 뭐 공범 종속성설 그리고 독립성설 그리고 뭐 공범과 신분 33조 그리고 뒷부분에 또 하이라이트들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유예, 누범과 관련된 또 실체적 경합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뭐 이번 올해부터는 헌법총론이 워낙 어렵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아예 좀 재미나게 강론부터 시작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강론 들어가면 그래도 살인죄 사람 죽이고 뭐 그리고 강간하고 그리고 이제 뭐 폭행하고 명예훼손하고 그리고 무고죄도 범하고 위정죄도 범하고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진행하면서 헌법에 흥미를 붙일 수 있도록 하자. 근데 뭐 이미 공부해 보시는 알지만 뭐 재미가 없죠. 헌법은 워낙 이제 여러분들이 교양 수업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수험 생활로서 어떤 과목을 접근하면 재미나는 과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도 그냥 학교 등에서 교양 수업으로 듣다면 재밌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갑신전멸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 그리고 이순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한글이 만들어졌다. 재밌지만 외워야 된다. 연도도. 그러면 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헌법이란 과목은 삶 자체를 다루는 중요한 과목이지만 수험 생활로서 접근하면 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말도 천천히 하고 최대한 또 필요한 부분들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보통 이제 총론에서는 강론 부분을 인수분해서 중요한 기본적인 이론을 많이 공부합니다. 강론에서는 말 그대로 각계전투. 살인죄가 무엇이고 폭행죄가 무엇이고 강간죄가 무엇이고 뭐 이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난이도는 헌법총론 이렇게 뭐 진행됩니다. 시간적 정보 조금 이제 이래 됐다가 그냥 이거 그냥 구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서 책임 파트가 좀 어려집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메인 뒤에는 집행유예, 선고유예 이쪽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어렵고 그다음 간론으로 들어갑니다. 간론. 지금 이 부분은 실체적 경합범, 집행유예, 선고유예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 채용 쪽에서는 이거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법원직, 검찰직에서는 이 뒷부분에서 세 문제 이상 나온다 보면 됩니다. 세 문제 이상. 이 말은 여기서 승부를 냅니다. 왜? 쉬운 부분 문제 내봤자 어느 정도 준비된 수험생들은 틀리지 않습니다. 이 시험은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떨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뜨리려면 여기서 문제 내면 됩니다. 이 부분이 법원 검찰직 쪽에서는 거의 매해 세 문제에서 많게는 네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경향이 경찰에도 반영된 거죠. 최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준의를 또 하셔야 되고 그다음 간론 들어가면 처음에 쉬워집니다. 살인죄 뭐 이런 것들 쭉 가다가 이제 재산죄입니다. 재산죄 뭐 절도 간도까지는 괜찮지만 이제 사기 횡령 배임이 이제 또 어렵게 됩니다. 어렵게 되고 그다음에 또 쉬워집니다. 그러다가 유가증권 문서죄가 또 이렇게 어렵고 그다음부터 양의 문제입니다. 쭉 이렇게. 그래서 재산죄 재산 문제입니다. 뭐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군행사 방해,
간접지배 면탈제, 작물제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거의 스문합니다. 여기서 거의 4 내지 6문제가 나온다 보면 되고 요즘 경향에 따른다면 여기서는 최소 1문제 이상 나온다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육아정권, 뭐 어미나 수표 이런 것들이 있죠. 육아정권 위조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문서제입니다. 뭐 사무소 위조, 공무서 위조, 공무서 사무소 부정행사죄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고 그 다음부터 또 양이 이렇게 쭉 갑니다. 네, 그래서 아주 방대한 양이 있고 그래서 시험 보면 다른 과목하고 달리 책이 또 2권이죠. 2권이고 아주 나갈 게 되게 많습니다. 요 3가지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나머지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버릴 것은 없습니다. 버릴 것은 없고 어떤 뭐 여러분들은 학원을 이용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뭔가 찾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이미 전문가들이 이게 많이 나오고 이게 기술 잘 되고 있으니까 요건 전해야 된다라고 던져줍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학원에서 하는 게 뭡니까? 학원 듣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부는 어차피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이건 시간 전략입니다. 시간 전략. 왜냐면 각 과목의 선생님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했고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2문자도 미리 따가지고 던져줍니다.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2문자 따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렇죠. 그래서 미리 학원에서 정리된 형태로 쭉 던져주면 그것을 여러분들은 잘 소화를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업 진도를 뭐 이렇게 쭉 나가되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수험 현법이니까 이미 대법관들이 해놓은 결론을 딱 정확하게 외우고 다만지에서 O 아니면 X 그것만 이제 골라내시면 되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은 여기서 학문을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지금 학원에서 학문을 한다 아닙니다. 그냥 합격을 위해서 트레이닝 훈련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훈련입니다. 그렇죠. 철두철미하게 막 반복적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기본 수업 때는 기본적인 설명이 필요하지만 좀 천천히 갈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단계부터는 뭐 문제풀이 등부터는 계속 돌아갑니다. 현무 총론관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뭐 제 입을 통해서도 어떤 중요한 판례들을 아주 많이 듣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외워줄 수도 있고 물론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반드시 외워야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또 계속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심화 강의 지금 로마자 3번 보고 있죠. 심화 강의에서는 그래서 다만 기본 강의에서 다루기 힘들 만큼 분량도 반대하고 그 내용도 심화합니다. 어렵다는 거죠.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따라서 별도로 한 대충 8회, 회당 4시간 정도 모두 48, 32시간 정도 시간으로 최대한 충실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제4제 특강은 별도 교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서로 진행이 되고, 제 기본 강의 1순환을 수강하는 초심자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가니까 1순환 듣는 수강생도 수강이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 로마자 4번, 파워 특강은 보통 기출문제집 풀이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최소 2회독 이상의 기본 강의 수강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막 1회독 듣고 있는 분이 파워 특강 문제 풀이 듣기는 힘들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파워 특강 기출문제를 들으면 이해됩니다. 막 이제 1순환 듣는 분들도 막 현법 공부 시작하는 분들도 파워 특강 들으면 한 30%는 플러스 이해가 됩니다. 또 문제는 이거 이익입니까? 그 시간에 다른 기본 수업이나 다른 것을 들으면 플러스 70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죠. 수험생한테는 주어진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30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워 특강 안 듣고 기본 수업을 계속 충실히 들으면 70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 파워 특강을 들어서는 안 되는 분이 들음으로써 결국은 마이너스 40입니다.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들이고 손해를 본다.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 파워 특강은 적어도 이 회독은 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너무 여러분들은 뭐 1년 안에 무조건 하겠다. 1년 안에 그 너무 목표로 그렇게 삼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드문 케이스고 제가 봤을 때는 뭐 JBS에서 그런 학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JBS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단기 합격생이 많이 나옵니다. 보통 학원에서는 뭐 이 정도 인원 되면은 뭐 1년 안에 한 9개월 안에 합격하는 수험생은 한 명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 정도입니다. 9개월 안에 한 명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뭐 그런데 보통은 제가 봤을 때도 기본적인 통계가 한 3, 4명 이상은 6개월에서 9개월 사이 합격해 버립니다. 아주 빡센 학원이죠. 아주 이건 그냥 군대가 아니고 특공대입니다. 여러분 일단 그 수험생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건 군대입니다. 뭐 대학교 고등학교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뭐 자연스럽게 왔다가 내가 안 들어야지 나갈 수 있다. 그렇지만 합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들어왔다 생각하고 뭐 군대 안에서도 아직은 이등병이다. 또는 훈련병이다. 논산훈련소 훈련병 이렇게 생각하시면 열심히 하셔도 됩니다. 올해부터 공부하기로 마음먹으신 분들은 대충 놀고 있다면 이 군대를 제대할 수가 없습니다. 합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이제 하셔야만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학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뭐 형법은 뭐 저를 믿고 쭉 따라오시고 그 복습 위주로 잘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파트 강 보시면 다시 로자 사번 최소 2회독 이상 기본 강의 수강해야 하면 됩니다. 보통 많이 산달 모죠. 한 번 들으면서 파트 강 듣겠는가 물어보면 저는 듣지 말라고 합니다. 듣지 말아야 합니다. 손해봅니다, 오히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 최소 2회독 이상, 그리고 재산체 특강을 또 수강해야만 됩니다. 재산체를 듣지도 않고 기출문제 풀이를 들을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기본 강의하고 재산체 특강 일단 들은 이후에 진행되는 특강으로, 뭐 이것은 별도의 교재입니다. 기출문제집 풀이로 예, 진행이 됩니다. 이 기출문제는 뭐, 경찰 채용에만 나온 걸 푸는 게 아니라, 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그리고 이제는 법원직, 검찰직, 그리고 경감부, 경찰 이렇게 나왔던 것을 다 아울러서 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교차 출제되니까 아 이런 게 자주 나왔구나 하는 것을 네,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로마자 5번 올패스 특강입니다. 예, 경찰 채용시험 합격을 위한 최종적인 문제풀이 과정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제 막 기본 수업.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패스 특강은 이제 공부한 지 6개월도 안 되는 수험생은 좀 듣기 힘들지 않나. 그냥 목표를 6개월 안에 기본 수업하고 재산제하고 문제풀이 요거까지만 6개월 내지 8개월 안에 내가 다 듣는다. 그래도 그걸 잘 수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6개월도 안 되시는 분이 어떻게든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 올패스를 들어서는 안 되는가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이 있는데 다른 과목하고 달리 영어나 다른 과목은 괜찮죠. 이미 영어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왔던 과목이기 때문에 되겠지만 형법은 최소한 공부 시작한 지 6개월이 안 되시는 분은 제 생각에 올패스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걸 잘 머리에 넣어둡니다. 워낙 많이 산을 받는 거니까. 올패스 수강 금지입니다. 학원에서는 정말 싫어하겠어. 무조건 들으라고 할 건데 금지입니다. 금지입니다. 그래서 올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 이상 8개월 정도 지나신 분들 그렇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뭐 합격하기 위해서 더 늦거나 또는 이미 그 공부를 몇 년 해왔습니다. 안타깝게 떨어지거나 그런 분들이 기본 수업 듣기는 또 못하고 기본 수업 재산제 그리고 기출문제 이런 걸 다 풀어갖고 혼자서 보통 공부를 합니다. 그런 분들이 내가 공부를 잘했는가 그리고 또 그동안에 바뀐 부분, 최신 판례, 법령이 개정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썩 넣어버리는 겁니다. 즉, 최신 경향을 예, 반영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좀 공부를 하신 수험생들이 아, 내가 오류를 바로잡고 어이구 이게 바뀌었구만. 그런 것을 확인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 OMR 카드를 정확히 작성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6개월 미만은 금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가끔씩 어떤 분들은 저는 그래도 무조건 이번에 시험 합격해야 됩니다. 들어도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보통은 듣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요거 말고도 현법 말고도 다른 과목은 듣고 싶으면은 들어도 되지만 현법은 들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못 따라옵니다. 얘기해서 돈 들이고 몸 베리고 효율 떨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건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궤도에 오르신 분들이 가능하다.
좋다라고 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한 8개월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 이걸 들으면 좋다라고 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객하는 시간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부터 딱 시작하죠. 이제 막 지금부터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이 설마 올해 2차 경찰청에서 하객하려고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겠죠. 하객하시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제가 봤을 때 꿈은 내가 공부 시작한 지 정확하게 만 1년 이후의 첫 번째 시험을 목표로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때 만약에 2016년도 1월부터 공부 시작합니다. 합격은 2017년도 1월 이후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렇죠. 요거 합격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요때 시험을 합격할 목표로 하다 보면 요 사이에서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힘들고 체력도 저하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하거나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공부 시작한 지 1년 이후의 첫 번째 시험을 합격한다. 이걸 목표로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그 전체적인 구분이 그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체 과정이 적어도 한 8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안에 이제 끝이 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한 6개월 내에 합격하지 못하면 뭐 인당수에 걸려가서 물에 던져집니까? 아니죠. 그래서 조금 여유를 잡고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생활의 평균적인 수험 기간도 뭐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패서 제 특강을 잠시 설명드리고 맨 밑에 로마자 6번 최신 판례 특강입니다. 왜냐면 이 특강은 경찰청 시험에 임박하여 한 시험 실시되기 한 달이나 3주 정도 전에 짧게 4시간 내지 8시간 정도로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최신 판례가 또 계속 출제가 되죠. 최신 판례가 이제 출제가 되니까 보시면 이 특강 경찰청 시험에 임박하여 가장 최근까지 대법원 판례 공모 등에 게재된 판례들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프린트 형태로 배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4시간 내지 8시간 정도 하루 만에 진행되는 짧은 특강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시험을 목표로 한다, 합격하려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최신 판례 특강을 이 정도에 들어야 하시면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알겠지만 판례는 그냥 안 보면 틀립니다. 내가 보고 주냐면 또 쉽게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수강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최신 판례는 가장 많이 나오게는 경찰청 쪽을 기준으로 본다면 8개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즉, 그 전에 작년도에 나온 판례 중에 8개 정도가 지문으로 들어간 적도 있고, 뭐 적게는 2개 정도 들어갈 때도 있지만 보통 한 4개 정도 지문으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2개에서 4개 정도 많이 나오게는 이만큼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정리를 하시고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오래 공부한다고 해서 합격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최신 판례라든지 자기 해야 되는 것을 최신 경량을 따라서 공부하지 않고 오래된 교재 가지고 한 5년, 6년 정도 전의 기본서 가지고 복습한다. 그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오래 공부한 수험생일수록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기본서부터 한번 쭉, 그렇죠. 내가 이 시험을 합격한다. 그러면 시험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기본 수업, 그리고 문제풀이, 올패스까지 한꺼번에 이때 다 해내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 에이, 오래 공부했는데 쪽팔리게 무슨 기본 수업 듣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수많은 수험생이 기본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계속 들으지 말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없이는 어려운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또 들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현법 강의 개요 잠시 설명드렸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 강의 개요가 아니고 기본적인 개념, 공부 방법 이런 것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